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도 많이 해봤고 또 강의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요. 강의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강의 듣는 게 훨씬 힘들어요. 무지하게 졸리고 특히 군대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해보면요, 무슨 자기가 큰 애국심이 있어서 군대에 온 이 장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날 잡아 잡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보니까 강의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전부 다 졸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졸면은 장교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으니까 전부 눈을 뜨고 있는데 다 졸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졸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건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단 말이에요. 그래 참 여기 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장소도 비좁은데 참 그 인내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졸리지 않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첫 시간에 이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미 다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1972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76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원에 갔고 또 경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군복을 42년 동안 입었으니까 참 되게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군복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복을 입고 작년까지 군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 잘 맞지를 않아요. 몸 따로 옷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막상 전역을 하고 보니까 무슨 사야 할 옷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사야 할 옷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운동복 하나 있으면 되고 군대에서 주는 군화 하나 있으면 되고 운동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군복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렇든 어떻든 어떻게 사관학교 교수를 35년간 했다는 양반이 이런 다단계판에 와서 지금 저 야단을 하고 있나? 무슨 사관학교에서도 뭐 다단계를 배우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관학교에는 경제학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뭘 하냐면 국방경제학을 합니다. 국방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법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적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국방경제학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학문이 아니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북 5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렇게만 안 하는데요, 거기에 국방경제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썼던 책들도 전부 다 국방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번 전부 국방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 있죠. 국방경제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방경제론 2, 리더십 있어야 되니까 국방의사결정, 군사혁신, 요건 이제 그다음에 한국경제, 국방관리 이런 것들을 썼는데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역시 적은 비용으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은 같습니다. 즉 목적 함수가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국방경제학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요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반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제가 예편을 했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연구소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매우 안 좋거든요.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기꾼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 영천 이 삼사관학교에서 많이 근무했는데
부산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이번에 저축은행 사고도 부산에서 났더라고요. 왜 자꾸 부산에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주코, 최모 한 그 회사도 부산에서 전부 거덜났어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생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봐요. 주식도 물어보고 뭐 부동산도 물어보고 그런 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해보지 않고 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식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돈 3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쫄딱 망했고 다 날렸고 그냥 뭐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고 팔고 뭐 때문에 그게 떨어지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펀드가 망할 때는 망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그걸 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더랍니다. 1억을 투자하면 매월 10%씩 15개월간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 1억 5천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아, 지금 우리 같이 안정된 사회에서 연 이자율이 10%만 돼도 높은 건데 어떻게 연 이자율이 150%가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상식적으로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왜 상식적으로 당신같이 상식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짓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될 것 같더라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하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 세관에 가면은 밀수품을 산더미처럼 압수해 놨는데 그걸 불화만 받으면은 똥값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비싸게 팔면 그 정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쫄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수품은 사업자에게 불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태워 없애거나 또는 재활용한다 해도 어떤 자선단체에 주는 거지 사업자한테 불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홀랑망해서 그래서 이제 선뜻 허락을 하지 않고 이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데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 아주 교조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다 무너지고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거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업 문제이고 고용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상호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용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니까 점점 연봉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도 좀 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 SSM 같은 거 슈퍼마켓 있죠? 슈퍼마켓 대자본들이 그냥 구멍가게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다 망하고 빵집 다 망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뭐 슈퍼마켓 그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슈퍼마켓을 하면 그 돈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탁소에 밖에서 세탁하고 이발소에서 이발하고 빵집에 빵 사 먹고 미장원에 가서 뭐 머리하고 또 다른 슈퍼에 가서 뭐 사고 이런 식으로 쌀가게에 쌀 사고 채소가게에서 그 골목에서 돈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나 지금 SSM 같은 대자본의 체인들 수천 개 지금 수만 개가 있죠.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죠? GS25, 패밀리마트, 파리바게트 뭐 등등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건 어때요? 그것이 동네에 있지만은 그것이 동네 돈을 빨아들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가버려요? 대자본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동네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미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야단이니까 전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는 이거 원래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맨 처음에 논문을 쓴 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건 21세기에 아주 중대한 유통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원래 영국에서는 스포츠가 훈련용으로 생기면 운동이 훈련용으로 생기면 미국에 가면 상업용 스포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가 되면 도박이 돼요. 도박이 돼가지고 전부 내기만 한단 말이에요. 내기만. 그렇듯이 미국에서 이게 아주 건전한 유통 방법으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기 펀드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펀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 형태를 갖췄지만은 이건 유사 수신행위, 금융행위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사회적 인식이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거기 있는 놈은 몽땅 도둑놈들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놈들은 사기꾼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사는 새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고리 깊이면 산도 높아요. 지금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그 식성 좋은 대자본이 이걸 먹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인식이 매우 좋다면 돈벌이도 되고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있다면 이 시장이 그냥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미 매우 똑똑한 양반들이 다 잡숫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몇 분 차지를 못할 거예요. 이게 인식이 나쁘니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지 잡숫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분탕질을 한 그런 네트워크 사기꾼들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본금 1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회사인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10,000명 고용하는 회사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뭐 편의점이라든가 수천 개 수만 개씩 있는 편의점은 그쪽으로 물건 사러 동네에서 코 묻은 돈 가지고 가면은 그 돈이 서울에 어떤 부자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동네 안 남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거기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딱 그랬거든. 자, 그랬듯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공생공사하는 방법이다. 공생공사.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공생한 윈윈 상생.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또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 사업 설명회를 가든 자기 회사 오면 돈벌이를 한다는 분이 다 해요. 우리 회사는 사기꾼이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경제학이라 치고 하니까 여러 군데 가보거든요. 그럼 아주 금방 떼부자 될 것 같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시그널 그리고 정보를 전부 분석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누가 하락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엄마가 하락해서 하면 그럼 절대로 못합니다.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설명하지만은 설명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시그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과연 믿을 만한 조직이나 회사인지 이건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